요거는 한 달이 훨씬 넘은 오이입니다. 오이가 지금 하나 두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꽤 컸어요. 지금 한 뼘 넘게 이제 수확을 해도 될 만큼 오이가 커졌는데요. 자, 요 마디 보세요. 마디마다 지금 오이가 달려 있습니다.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요. 자, 오이를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골고루 받는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키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줄을 이런 파이프나 아니면은 이런 지주대라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줄을 요 파이프 같은 것으로 이제 위에다 올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줄을 위에다가 거셔서 위에서 줄을 쭉 내주셔서 이 오이 집게를 이용하셔서 오이를 찝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줄을 찝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줄을 찝는 곳이거든요. 줄을 찝고 그 다음에 오이를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찝어 주시면은 얘가 오이가 이제 줄을 타고 이제 쭉 위로 일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오이 집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오이손이 필요 없어요. 오이손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잎도 잡을 수가 있고 잎도 막 구겨지고 하기 때문에 열매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이손을 제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오이손도 양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오이손을 일찌감치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일 때마다 오이손을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해주실 거는 바로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을 해주시면은 여기다가 물과 양분을 충분히 주실 수가 있고, 추비 또한 여기다가 쉽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이가 지금 달리고 커갈 때는 꼭 요 오이에다가 꾸준히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을 꾸준히 주셔야 돼요. 보통 물을 요 작물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주려가면은 물이 옆으로 거의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어차피 뿌리들이 요 정도까지 왔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 페트병을 꽂아서 물과 뭐 양분을 함께 주시면은 물이 금세 이제 땅속으로 비닐 안으로 들어가서 물 부족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오이가 엄청 써집니다. 노각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하게 들어가야지 오이도 쓰지 않고 아주 아삭아삭하니 달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이를 또 제때 수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 마찬가지로 물만 주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영양제나 칼슘제 이런 거,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막걸리를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막걸리 액비를, 아니면 유산균 액비,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요거 만든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오늘은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탄산으로 아주 발효가 잘 된 비료가 다 녹은 막걸리입니다. 이런 거 저렴하게 만드셔서 물과 함께 1대1이나 뭐 1대5까지 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넣어주시면 오이도 잘 크고요. 물을 먹은 만큼 오이가 잘 큽니다.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오이가 작고요. 그 다음에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가 커질 때는 꼭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 보통 오이를 키우시면서 보면은 쑥꽃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쑥꽃이에요. 오이가 없는 게 이제 쑥꽃이거든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암꽃이고 요게 쑥꽃입니다. 하지만 오이는 쑥꽃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쑥꽃이 있으면 아무래도 요 쑥꽃을 노지에 있는 그 벌들이 수정 매개체들이 와서 이걸 수정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오이에 씨앗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이에 씨앗이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이의 쑥꽃이 만약에 보이신다면은 오이의 쑥꽃도 꼭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겨순도 보일 때마다 꼭 제거를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쑥꽃은 없습니다. 다행히 없는데 혹시라도 보이시면은 쑥꽃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손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손을 굳이 이렇게 유인줄을 내리면은 손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잡고 올라가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잎 앞뒤를 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진딧물이나 다른 해충들이 있으면은 그 전에 꼭 방제를 해주세요. 주기적으로 고추와 마찬가지로 방제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진드물 같은 것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꾸준한 수확을 위해서는 병해충 방제를 꼭 해주세요. 녹균병 같은 흰가루병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세가 좋을 때 그때 미리미리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수세가 굉장히 좋아서 잘 자라주고 있는데 이런 해충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썩덕나무 노린재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입니다. 그런 노린재들이 중간중간에 호박이나 아니면 오이를 흡집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까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네요. 그런 벌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이와 그리고 호박을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호박에 많아요. 노린재 꼭 잡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다행히 없습니다. 도망갔나 봐요. 그래서 그런 노린재들도 이런 오이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벌레를 잡아주고 방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비입니다.
오이는 추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술이 이렇게 뻗고 꾸준히 수세를 유지하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그런 추비를 주셔야 돼요. 보통 1차 추비는 가운데다가 주는데 2차 추비부터는 요 고랑에다 줍니다. 하지만 비도 안 오고 뭣도 안 물도 안 주게 되면 비료 주는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트병을 여기다 묻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수저씩 이렇게 넣어 주시고 물을 주시게 되면은 이게 천천히 녹아요. 물 줄 때마다. 그래서 한 2, 3일마다 한 번씩은 물을 주셔야지 이 오이가 잘 크고요. 매끈하게 쭉쭉 잘 큽니다. 물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영양분도 함께 먹으면서 이 비료가 금세 녹기 때문에 내일이면 거의 다 녹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또 한 번 한 차례 더 주시게 되면은 완전히 녹기 때문에 물도 주실 수가 있고, 영양제, 그리고 오늘 요거 막걸리 액비 줄 거예요. 막걸리 액비, 여러 가지 액비들을 집에서 쌀뜨물 그런 걸로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페트병을 정말 강추합니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양분을 충분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 가지도 물론이에요. 가지도 요것만 해주시면은 관주 시설 없이도 오이를 꾸준하게 키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이를 이제 생각외로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좀 어릴 때 지금 밑에 쪽에서 착과를 시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수확을 해주세요. 얼만큼 컸다 싶으면은 수확을 빠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 오이가 지금 위에서 커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요 오이가 이제 수정이 되고 커가고 있습니다. 위에도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를 수확하고 나서 2개를 수확했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나이든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 그런 오이는 한 개를 딸 때마다 한두 개씩의 잎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병 걸린 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잎, 효율이 떨어진,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 잎은 하나를 딸 때마다 한두 개씩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통풍도 잘 되고, 그다음에 요 새로운 잎이 더 잘 나오게 되고요. 요 새 잎이 아무래도 햇볕을 잘 받아서 양분을 만들어서 오이를 더 크게 잘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요 겨순도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겨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겨순이 꾸준히 나오니까 겨순도 제거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오이를 키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너무 오이가 많이 달린 게 있어요. 보시면은 너무 오이가 많이 달렸다, 중간에 너무 많다 생각되시면은 이런 중간중간에 오이 같은 것은 한두 개 정도는 잘라 주셔도 됩니다. 위에 솎아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이렇게 오이들을 너무 많이 키우시면 이게 다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오이를 이렇게, 오이가 하나, 2개, 3개, 뭐 4개, 그리고 5, 6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두 개씩은 잘라주시는 거죠. 중간에 좀 하나를 거치고 하나를 좀 띄고 한 개 정도씩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충분히 뭐 양분을 주고 물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만 안 부리면은 중간중간에 오이들이 주렁주렁 달리기 때문에 마디마다 오이가 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오이를 달아주시고 수세를 유지하시면서 오이를 키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첫 오이가 아직 짤막합니다. 아직은 작아요. 이게 이렇게 줄로 유인하는 이유가 오이를 좀 길게 이쁘게 키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오이들이 보통 이렇게 이게 모양이 이쁘지 않은 것은 양분 부족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곤봉과나 아니면 휘어진 오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분과 그다음 병해충 방제, 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은 햇볕 잘 받게 해주시면은 오이 하루가 다르게 커집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도 필요하고요. 정말 물을 안 줘가지고 오이가 써지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그 쓴 오이를 어떻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가 커질 때는 꼭 물을 관수를 잘 해주셔서 오이가 잘 클 수 있게 해주시고, 양분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이를 쓰지 않게 맛있게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이를 수확을 했으니까 잎은 좀 제거를 해주고, 땅에 좀 닿는 잎, 그리고 오래된 잎, 늙은 잎들은 제거해줘서 통풍이 더 잘 되게 하고, 위에 잎들이 더 빠르게 잘 커서 햇볕을 잘 받게만 해주시면은 오이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이 큰 거 하나 따고, 잎도 따주고, 그리고 위에 있는 여기 있는 큰 오이를 땄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오이들이 커질 거고요. 오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여기 있는 오이를 한두 개씩 중간중간에 몇 개씩은 솎아주시면은 그만큼 오이를 크게 키우실 수가 있고, 이렇게 유인줄을 이용하시면은 유인줄로 오이를
줄기를 잡아서 이렇게 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이를 좀 오랫동안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 나중에 오이가 너무 커지면 밑으로 해서 오이를 또 키워주실 수가 있고, 나중에 이 겨순을 또 이용하셔서 겨순을 또 키워서 그 겨순으로 또 오이를 키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에는 또 겨순이 이렇게 잘 나와요. 겨순도 꾸준히 제거해 주시면 오이를 좀 더 크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많이 수확하실 수가 있어요.